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엑스퍼트 유인지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동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안전한 인증, 뭐 비대면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좀 세미나 준비 내용을 현재에 대한 이제 인증에 대한 트렌드나 요즘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을 일단 중심으로 좀 앞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 그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특허를 받은 이제 OTID 기술에 대한 그 기술 내용과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응용 사례에 대한 준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엑스퍼트는 저희가 95년 3월에 설립을 한 26년 정도 된 회사이고 보통 이런 보안 쪽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 자동화, 그래서 룰과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뭐 중소기업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2015년, 16년도부터 신사업 부문으로 해서 OTID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이제 제품 하나 아니면 이제 뭐 위변조 동적 QR 이런 쪽에 해당하는 이제 DT 사업본부로 해서 신사업 부문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인증 트렌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들, 뭐 금융기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아마 작년부터 이제 뭐 코로나의 이제 뭐 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으로 뭐 국가에서도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그리고 이런 뭐 지역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사업 방향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지금 2025년도까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한 58조의 투자와 또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 쪽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각각의 영역 중에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원격 근무 확산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영역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 계획을 갖고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뭐 원격 근무, 비대면 혹은 이제 화상회의 뭐 이런 쪽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일단은 사업 기회들이 일단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일상에도 혹은 이제 뭐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다라면 이미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원격에 대한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의 바뀐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미 뭐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각종 저희 핸드폰에는 각종 앱들이 많이 있으시죠.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 인증 혹은 각종 뭐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을 가지고 사설 인증서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우위를 하기 위한 많은 그 경쟁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국가에서 얘기했었던 공인인증서를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요소들은 많은 인증 사업들을 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미 락인이 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들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혹은 이미 많이 깔려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확산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설 인증서들이 지금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의 추세들이 많이 있냐면 지금 아마 보시는 제가 화면 준비를 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정부14 화면 캡처이거든요. 아마 이 일반적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용자 분들이 편한 서비스, 편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서 써라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인증 방식과 수단들을 제시를 해놓고 편한 거 쓰세요라고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약간 이제 트렌드가 선택적 인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식들을 일단 바꾸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재미있는 거는 인증 기술에 신기술들을 많이 붙이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인증 기술을 결합해서 뭐 DI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제 정보를 가지고 해당하는 서비스에다가 내 정보의 입력 혹은 뭐 검증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분산 아이디, DID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내 정보는 최초에 발급받은 그 기관을 중심으로 내 신원 정보는 전자지갑에 가지고 결국은 그 검증을 확인을 받는 거고 실제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나의 신원 정보를 결국은 제시를 하고 내 신원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게 그 DID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과 인증기술을 같이 결합을 한다거나 제가 여기에다가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이제 AI 인증이라고도 해서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필법에 대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보통 사인을 어떤 속도에 했고 어떤 그 누르기의 압력에 따라서 했는지 혹은 출입 인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빠르게 걷는지 뭐 어떤 걸음으로 팔자 걸음으로 걷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인증이라는 거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증 수단들 그리고 인증 방식들이 이미 즐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우리 이미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글 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늘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로그인을 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또 다른 별도의 디바이스에서 갑자기 로그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갑자기 이제 뭐 그 메일이 오거나 정말 당신이 이 특정 디바이스에서 지금 로그인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 로그인에 대한 부분은 실제 내가 입력값을 넣는 거, 사용자 정보에 대한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단에서 특정 IP나 특정 디바이스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 로그인에 대해서 감지를 해주고 그게 아닌지 긴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지능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인증 방식의 하나의 추세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되게 중요한 보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특정 사용자는 특정 IP에서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넣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이슈를 갖고 있는 게 2차 인증에 대한 법규, 규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제 뭐 이런 뭐 인증 사업들을 보통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아니면 이제 이런 교육부 혹은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인증수단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성적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2차 인증, ARS나 추가적인 인증을 통해서 그 중요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해라 라는 것들을 법적 규제로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적 규제에 결국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의 추가 인증이라든지 혹은 보안성이 높은 인증 수단들을 결국은 사용을 해야지만 이 기관에서 안전한 그 보안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인증에 대한 수요들이 가장 높게 판단이 되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제가 이제 다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 2분기에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재택근무를 했었을 때 사이버에 대한 위협 사례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위험 사례가 없음도 있지만 지금 의심이 있는 상황,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해서 어떤 뭐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를 그 이벤트를 벌였던 내용들을 뭔가 확인이 되면서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인증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고 요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그 블랙햇 컨퍼런스 서베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결국은 해킹이나 이런 해커
들을 통해서 가장 침투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멀티팩터 인증이 일단은 가장 높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암호화나 방화벽 뭐 이런 순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나 이 침투하기 힘든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인증이 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 이미 뭐 2차 인증이라는 요소들을 그냥 뭐 2번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에 대한 구분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지하고 있는 정보,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그 지식 정보, 인지 정보라고 하고 있는 요소들이고요. 소유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니면 어떤 카드, 아니면 이제 뭐 문자나 뭔가의 또 다른 소지하고 있는 요소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지문이라든지 생체, 망막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행위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명이나 걸음걸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인증 혹은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각기 다른 요소들 간의 결합을 2차 인증이라고 하고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법적 규제에 멀티팩터 인증이나 2차 인증을 해라라고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SMS를 한다거나 아이디 패스워드에다가 뭐 지문이나 홍채를 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충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뭐 2개, 3개를 입력했어. 근데 하나의 요소로 그냥 계속 여러 번 해. 그거는 싱글 팩터의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인증 기술을 가지고 보통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면 편리성이라는 부분과 보안 강화, 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결국 같이 결합이 되는데, 일단 그 적용이나 도입에 대해서 가장 일단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보안 강화나 법적 규제, 이런 국정감사에 대한 필수 요소 때문에 일단 도입이 되는 경우가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최신 인증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의 뭔가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으로 보통 시스템 도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이런 인증 기술에 대한 거는 서비스 종류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대국민 서비스냐, 아니면 내부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대상 시스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증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뭐 지금 전자서명이나 부인 방지를 하기 위한 인증 요소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 그냥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이냐, 이런 용도는 그냥 무조건 어떤 솔루션이나 제품이 좋습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고객사에 맞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요소들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방식이나 혹은 뭐 등록 절차나 사용 방법들을 다 다르게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증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OTID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1층에 보면은 저희 부스를 설치를 해놨는데 오셨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OTID라는 개념 자체를 아마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익숙한 부분들이 OTP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라는 의미인 거고, OTID는 원타임 아이덴티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차이와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스워드는 저나 아니면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동일한 패스워드를 갖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요소예요.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도 보면 오른쪽에 아이디 중복 확인하기 이런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중복이 되지 않는 저를 지칭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코드라는 의미가 일단 다른 의미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회용이지만 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발생을 시키는 거. 이게 저희의 특허 기술이기도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한 7, 8개국의 해외 특허까지가 다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시작은 고정되어 있는 정보, 뭐 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히든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동적으로 바꾸기 위한 용도로 일단 가장 탄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이렇게 지금 메모나 핸드폰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마 다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 놓게 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뭐 제 남편이 제 거를 대신해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없애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과 그리고 적용 기술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OTID라는 개념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코드를 랜덤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OTI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아이루키라는 간편 인증, 2차 인증용 서비스,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일회용이고 랜덤, 예측 불가한 랜덤 코드가 이 핸드폰 앱에서 이렇게 자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TP하고의 차이점은 유일성이라는 거. 중복이 되지 않는 나를 지칭할 수 있는 유일성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앱처럼 자체 발생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발생한 코드로 생성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실제 그 아이디 자리나 패스워드 자리나 어떤 뭐 디펜던시한 정보 없이 이 코드 하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루키 비즈니스를 쭉 하다 보니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 개념이 너무 좋고 사용하기 좋은데 이 기술 자체가 부인 방지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OTID라는 기술에다가 당연히 전자서명 부인 방지하면 머릿속에 딱 PKI 기술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PKI 기술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PKID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OTID가 가지고 있는 일단 기술 특징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전자서명과 부인 방지, PKI의 가장 큰 장점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엮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암기가 필요 없는 인증서, 요즘에도 이제 많이 공동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사용을 할 때 갑자기 특정 기능은 PC에서 활용하세요 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PC에서 갑자기 로그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QR로 그냥 스캔만 하게 되면 모바일과 PC를 동기화시켜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는 실제 사용자 인증 외에도 멀티 인증까지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 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프로세스 상에서 인증 기술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 간편 인증에 대한 사용 방식은 이미 우리 생활에 접속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인증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추가 인증 혹은 스캔 방식을 이용하거나 푸시 인증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 핸드폰에서 푸시 알람이 나와가지고 승인을 해야지만 2차 인증이 되는 이런 구조로도 저희가 서비스가 됩니다. 아마 며칠 전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실제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서 계속 누군가가 해킹을 받아서 시도를 했더니 2차 인증으로 이렇게 저한테 계속 푸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어딘가에 유출이 되거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시스템에 있는 계정까지도 같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얘를 활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보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고객사의 그냥 온프라미스 형태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보시는 대로 요 파란색에 있는 내용대로
인증 서버를 일단은 그 이중화를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사에다가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를 연계를 통해서 과거에 있는 계정 자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정은 이용을 하되 저희 그 아이루키 API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해주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게 되면 큰 수정 없이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아니면은 은행, 보험 뭐 이런 다양한 곳의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사례 발표를 자료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이 홈페이지 자체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매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인증인 것처럼 일반 회원이라는 탭을 누르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스마트 OTID 인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회용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합한 코드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스캔을 해서 그냥 자동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회원 로그인 뿐만이 아니라 교육연수원 이런데 그 멤버십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편한 서비스들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조사 그룹사인데 여기는 실제 이제 VPN 같은 경우에는 원래 RSA OTP를 일단 사용을 하시고 계셨던 케이스였고 VDI는 일단은 없었었고 OWA는 지금 이제 그 OWA에서 5365나 이런 쪽에서 자체 제공하고 있는 OTP 솔루션이 있어서 해당하는 특정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OTP 솔루션이나 인증 방식들을 다 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솔루션을 멀티팩터랑 그리고 실제 싱글 팩터를 다 만족을 시키면서 통합 인증 플랫폼 형태대로 저희 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루키를 도입을 하면서 모든 업무 시스템에 2차 인증이 붙게 되면 저희 아이루키 API를 통해 가지고 연계를 하게 되고 이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백단에서 저희가 이제 로그를 제공을 해드리면 이 로그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분석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VPN에 접속을 했었던 로그들이 있지만 갑자기 다른 쪽에서도 업무상 맞지 않는 접속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용을 했거나 갑자기 해외에서 인증을 했던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부정행위라든지 이상 행위들을 같이 감지를 할 수 있는 용도로도 같이 활용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융기관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재택근무 인증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 이제 크로센트라는 이제 VDI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로센트 VDI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서 저희 거를 이제 2차 인증용으로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 자체는 등록하는 화면인데 최초에 이렇게 QR로 그냥 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하실 때에는 이 그 VDI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앱 화면에서 인증이 요청됐다라고 하고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누르거나 안면 인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가상 PC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VDI와 연계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재택근무 인증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보안 세미나다 보니까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증의 해결책은 첫 번째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코드나 혹은 어떤 이런 추가 인증을 통해서 쉽게 뚫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취해야 한다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접근을 누군가가 시도했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내가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계정 정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 일단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용자에 대한 로그들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인증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 구색 갖추기 용으로 2차 인증을 그냥 구글 OTP나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로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추후에 이런 이상행위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보완책을 했을 때는 굉장히 구멍이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오히려 고객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인증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언제까지만 추가 인증이라는 거를 계속 할 거냐.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요즘도 패스워드 리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인증의 변화에 우리 이 OTID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2차 인증으로 만약에 시작이 됐더라도 나중에는 패스워드를 대체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디를 대체하고 혹은 향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블루투스 어택 같은 경우를 만약에 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어떤 아이디 프로텍터 관점에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 때도 이 OTID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합인증 솔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거꾸로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네 번째 정리를 해보면 변화되는 인증 트렌드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합인증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간편 인증 이런 뭐 2차 인증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 OTID라는 기술 자체가 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응용 사례를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작업으로 대면 처리를 하거나 이랬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AT라고 해가지고 농수산유통공사인데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를 구매를 했을 때 영수증을 보여줘야 실제 물건을 내주죠. 그럼 이랬을 때 가서 인포데스크에 가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실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혹은 그거를 카피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그 OTID의 기술을 가지고 이 동적 QR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시스템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구매한 사람에게 동적 그 출고증이라는 거를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키오스크에 가서 나에게 발생한 동적 QR, 그때그때 계속 발생을 시키는 그 동적 QR을 갖다 대면 해당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물류 유통 쪽에 어떤 영수증, 정보, 그 확인증을 대체하는 기술로 얘를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만약에 뭐 이런 부품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고정되어 있는 코드 있으시죠? 이런 코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진퉁이 아닌 짝퉁을 만드는 이런 용도로도 많이 또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그리고 이런 정품에 대한 그 코드를 히든시키면서 동적 QR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검증 사례를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출입인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때 실제 이제 뭐 방문증 같은 거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하드 케이스의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동적 방문증 출입증을 가져가 가지고 실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저임을 확인하고 문을 통과해주는 이런 용도로도 이제 저희 기술을 같이 엮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를 했었던 부분은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문서 유통에 대한 그런 플랫폼 입장에서 간편 인증을 해서 증명서에 대한 유통과 발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던 DID 개념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응용해서 적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술을 이용해서 단품인 어떤 간편 인증이나 2차 인증 혹은 사설 인증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유통을 하기 위한 출입 인증 이런 곳에 요소의 기술의 OTI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자부하고 있는 OTID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실제 부스가 5번 출구 바로 첫 번째 머리에 지금 저희가 코리아 엑스퍼트 부스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소개나 아니면 실제 데모 시연을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솔루션 딜리버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뭐 VPN이나 VDI, 그룹웨어 이런 쪽에서 2차 인증에 대한 어떤 결합이나 협력들을 많이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너에 대한 협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로 오셔가지고 소정의 상품도 받아가시고 또 상세한 내용들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